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마음먹는 대로 되는 인생 어디 있겠는가마는 세상살이 마음먹기 나름이지 않는가. 마음에 드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시는 거라네. 햇살 같은 마음, 샘물 같은 마음, 마음껏 드시면 되는 거라네. 양강모의 마음살이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시는 거랍니다. 햇살 같은 마음과 샘물 같은 마음, 마음껏 드시면 되는 거니까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꼭 오늘 좋은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어제까지 또 날씨가 추웠는데 오늘은 조금 날씨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내일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에 따시게 입고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감기 조심 잊지 마십시오. 감사스마일도 방송을 갖다가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건강을 갖다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고양시 서울 편입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슈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생각과 좀 다르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이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절대 화내기 없기입니다. 네, 그럼 먼저 뉴시스의 강세훈 기자님 기사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통근 인원 고향 성남 부천 순 많다. 접근성 우수단지 주목. 감사스마일이 고양시가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많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도 많고 또 상대적으로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뭐 물가라든지 또 뭐 상가에 있는 임차료도 기타 지역보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양시를 주목해야 된다. 8월 달에도 이제 감사스마일이 빠숑님 채널에 수트TV에 나가서 또 이야기를 또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또 고양시가 더 낙후된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먼저 결론을 드리면 고양시의 미래 가치라든지 미래 발전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고요.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방송드렸던 장항지구, 장항에 있는 B1 민간분양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통근 통학 인구 탑10을 일단 통계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 2023년 자료가 아니에요. 2020년도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강남과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이제 일이 있어서 오고 가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강남역은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반대로 또 환승하는 데 있어서 정말 4열 정도, 8열 정도로 그런 광경을 갖다 제가 보면서 아침에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인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통학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3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많이들 통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 3호선 라인을 찾다 보니까 지축과 삼성과 원흥을 찾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가깝고 아직까지 뭐 전세라든지 월세, 집값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찾고 있는데 제가 뭐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 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서울로 접근성은 3호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좋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GTX-A가 개통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접근성은 고양시에서 서울이라든지 강남, 수서, 뭐 동탄까지 가는 것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통계청의 2020년 인구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서울 통근 통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고양 특례시입니다. 고양시 16만 3,200명으로 조사됐는데 지금 이 통계가 변화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 통근 통학 인구 1등은 고양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의 실현 가능성은 감사스마일의 생각도 미지수입니다. 이거를 뭐 누가 맞출 수도 없고 또 미래 내년 4월 총선의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고양시의 일개 유튜버 또 고양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게 더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솔직하게 뭐 저도 지금 약간은 반반이라는 말씀 좀 드리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메가시티 서울에 고양시가 편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서울 출퇴근을 고려하는 수요자라면 이런 지역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고 특히 역세권이라든지 브랜드 특히 이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고양시에 있는 덕양구 삼성벨트, 창릉천벨트의 아파트를 갖다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은 정치적인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고양시 서울 편입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의견보다는 일단 고양신문의 이병우 기자님의 기사 생활권 같은 지역 합쳐 효율 높이자 또 반대 의견은 서울 변두리에 변두리 된다. 여야 대표 논객이 말하는 고양시의 서울 편입 이슈. 일단 김종혁 행정과 생활권 김종혁 당협위원장님과 김성애 소장님이 이제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주셨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고양신문의 이 기사를 갖다가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관련해가지고 각자 주장하는 3가지 정도만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서울 편입을 하는 게 더 좋다. 고양시 입장에서는 더 좋다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울 편입 이슈가 뜨겁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 외 다른 인접 지역에 서울 편입 가능성까지 열어두자 고양시도 이 이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요. 고양시 곳곳에 서울 편입을 반기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주민들은 각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선거용 제안이라는 의견부터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의견까지 그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정말 크다. 무엇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데도 의견만 무성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혼란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를 대표하는 두 논객을 찾았고요. 이 두 사람은 마침 내년 고양시에서 4.10 총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도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은 뭐 고양갑에서 내년 총선을 벼르고 있는 김성애 정치연구소 Y소장님과 그 다음에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벽 당협위원장과 함께 이제 의견을 나눠봤는데 제가 이 5개 질문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2가지까지는 조금 그렇고 3가지 정도만 빨리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접지역의 서울 편입에 대한 정치권 논의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나? 행정 권역의 구분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이건 김종혁 당협위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행정권과 생활권은 최대한 일치돼야 된다. 서울과 경기라는 자의적인 행정적 구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번 메가시티 서울 논쟁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간섭적으로 이어져 왔던 시군구, 읍면동이라는 행정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의 계기를 만들었다. 장기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번째로 고양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찬성 입장에 서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이 김종혁 위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고양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구역,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등 2중, 3중의 규제로 수십 년간 발전이 정체되어 왔고 시민들의 인내가 한계점을 넘어서는 등 새롭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메가시티를 통해서 도시경쟁력 강화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런던이라든지 도쿄, 뉴욕, 베이징, 상하이, 파리 등 주요 도시들이 메가시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있는 행정체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각 행정단위들 간의 밥그릇 싸움식의 경쟁만을 되풀이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함께 진행될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광주권역의 메가시티 등을 통해서 전세계 도시들과 필적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신도시 조성 당시에 서울 시민들의 이사를 와서 현재 고양시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서울 편입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 고양시는 또 서울 전체의 둘레의 4분의 1 정도를 접하고 있을 정도로 생활권이 밀착되어 있고 고양 시민들은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버스 노선 하나 마음대로 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3호선은 상당수 차량들이 구파발에서 회차하는 등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구분으로 인해서 불합리와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요. 서울시가 자랑한 한강 르네상스 계획도 행주대교에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김포시와 함께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된다라고 하면 한강 르네상스도 온전히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도권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있는데 과밀 억제권역인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하면 명령 과밀 억제권역 사슬에 더 꽁꽁 묶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의 설립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고양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미도 없다. 경기 남부의 수원, 용인, 판교, 수지 등의 부유한 지역과 경기 북부 도시들의 경기적 격차가 명백한데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것은 부자도랑 가난한 도를 공식화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경기 북도를 신설할 경우에 경기 북도청과 도지사가 필요한데 공무원의 숫자만 크게 늘어나야 될 그런 상황이고 요즘은 거의 모든 민원 서류를 개인 컴퓨터를 통해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과 공무원들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시대 역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양시와 일부 도시들이 메가서울로 편입되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수도권 감밀 억제 규제 등을 포함한 많은 규제는 전체적인 도시발전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가 메가시티 서울 전략에 의해서 상전벽해가 되려는 마당에 과거에 통용되던 낡은 규제를 근거로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는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성애 정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Y 소장님의 의견 세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접지역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정치권 논의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나? 생활권 확대와 광역교통망 발달 등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 미래발전 전략 중의 하나이고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와 함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 김포만의 문제도 아니고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닌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간보듯이 툭 던지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행정구역 재편은 매우 중차대한 미래발전 전략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숙성시켜 나가야 할 문제를 여당 당대표가 과정을 생략한 채 제기하는 모습은 집권여당답지 못하다. 다만 정치권이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문제로 소모적인 정쟁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정책적 이슈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다. 비록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무책임하게 제기한 것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책 이슈를 발전시켜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음을 설득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고양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고양시의 서울 편입이라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는 전국적인 행정구역 재편 문제이고 작게는 수도권의 행정구역 재편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고양시의 서울 편입 문제도 다뤄져야 되고 다뤄질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수도권 행정구역 재편이 어떤 방향인지에 따라서 고양시의 서울 편입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전체적인 재편이 없는 상태에서 고양시만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라면 반대한다. 그것은 고양시에도 아무런 이득이 없고 수도권 전체에도 이득이 없다. 고양시 서울 편입으로 한정하면 실제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고양은 되는데 하남 구리는 안 될 이유가 없다. 서울 주변 각 도시들이 각자 우리도 편입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형태가 되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이 문제는 수도권 전체의 행정구역 재편 문제로 접근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립니다. 고양은 오랫동안 이렇다 할 산업은 가지지 못한 채 팽창하는 서울의 주택 공급지 역할만 했다. 이 때문에 쌓여진 고양 시민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습니다. 서울 주변의 경기권역 도시들은 주택 공급지 역할을 해왔고 이로 인해서 직주 근접이 추진되지 못하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편한 교통체계를 시민들이 감내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 편입 논의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울의 발전과 확장만을 바라보고 논의되는 면이 있고 2050년 인구의 4,700만 정도 예상되는데 서울은 170만 명이 줄어든다는 통계청의 예측을 주시해야 되고 일본 도쿄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쿄 23개 특별구 외의 위성도시들은 인구 감소 등으로 도시 소멸로 이어지거나 아이들
울음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노인도시가 되는 등 충격파를 맞고 있다. 그리고 고양시와 서울 인접지역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지금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 등 서울에서만 먼 고양시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 편입 논의는 적절치 않다. 또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도시계획 권한이 서울로 넘어가면 고양시 내의 택지 및 주택 공급, 교통체계 등에서 서울시의 변두리의 변두리가 될 수밖에 없고 고양시의 의견은 통일된 상태로 전달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서울 편입으로 인하여 주택가격 상승과 임차료 상승 등으로 서민들은 더 멀리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양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보다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다. 고양시의 자치권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생력을 키우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모델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이 두 분의 의견이 제가 봤을 때는 다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감사스마일의 의견은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이 돼야 된다라는 제 이야기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이 돼야 된다는 제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고양시가 스스로 자족도시가 되기에는 너무너무 좀 힘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김포발 서울 편입의 이슈가 고양시에서 먼저 터뜨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김포시에서 이런 이슈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고 그 이슈에 이제 동반되어서 뭐 구리라든지 하남, 뭐 부천, 그다음에 뭐 광명, 고양시가 이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서울로 편입 관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고양시의 자치권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자생력을 키우고 내년에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고양시가 경기 북도로 만약에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더더욱 고양시의 미래가 좀 더 불투명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분당선 섭부 연장을 갖다가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신분당선 섭부 연장이 안 되었을 때 어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어느 시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고양시와 서울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또 들었고 이번에 그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를 29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또 퍼레이드 또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서울은 분명히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미래가 뭐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은 확실한 건데 계속적으로 고양시가 이런 고양시 자체적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데 된다라고 하면 더 어두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고양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저는 지지의 의견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고양시 메가시티 서울이냐 경기 북도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초청 설명회가 있다고 합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일산 동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조경태 위원장님을 모시고 고양시 메가시티 서울이냐 경기 북도냐라는 제목으로 초청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고양시 하나만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4분이 계시지만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주셨는지 묻고 싶고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고양시의 주민들의 의견 앞으로 고양시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올 연말까지 또 발의를 갖다 하겠다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메가시티 서울의 이슈가 나오니까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걸 보면서 부동산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혹시라도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서 국민의힘 초청 설명회 서울시 편입 관련해가지고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님 초청 설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의견을 갖다가 어떤 의견이라도 한번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 좀 드리고요. 관심 있는 고양 시민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양시에서 제가 삼성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느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강남,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퇴근 시간에 고양시로 오면서 그런 많은 생각을 가져요. 지금도 대화행, 구파발행, 대화행, 구파발행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파발에 내려가지고 대화로 들어오는 지하철 3호선에 지친 몸을 끌고 앉지도 못하고 서서 1시간 동안을 갖다가 퇴근길을 갖다가 보내시고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고양시는 지축 차량 기지를 파주 쪽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왜 대화행 기차를 갖다가 더 많이 배차를 갖다 못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아, 서울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기회에 정말 생활과 같은 지역에 합쳐가지고 더 효율을 높여서 고양시가 서울 편입이 돼서 조금 더 삶의 질을 교통의 편리성을 더 누리고 또 직주 근접도 가능한 그런 고양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면서 정말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의견을 갖다 소신껏 이야기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